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보통의 질병들은 그 짐을 본인이 짊어지지만 치매는 보호자가 짊어진다는 특징이 있죠. 완치가 어렵고 또 평생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호자에게까지 평생의 짐을 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바로 치매 보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에도 집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치매 보험과 어린이 보험까지 오늘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보험 상담 받으실 수 있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내 보험도 리모델링이나 점검이 필요하다, 고민이 있다 하시는 분들 두 가지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와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저희가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소중한 내 가족을 위해서 준비하는 치매 보험에 대해서 김정덕 전문가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 사회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부각이 되는 게 바로 치매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오래 살면서 우리한테 이미 예고된 질병이죠, 치매. 그래서 예고된 질병이고 완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두렵고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호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질병이다. 그리고 치매는 평생 진행되는 병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호자가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건 뭐냐? 자, 치매는 진행되는 병이죠. 완치가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는 병인데, 자, 처음에는 경도부터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을 잃어가는 병이 바로 치매인데요. 자, 보호자가 경제적인 고통 또는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까지 보호자가 다 짊어지는 게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연 치매가 왜 오는 걸까라는 걸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대 수명을 나타낸 건데요. 자, 현재 40세부터 90세까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보면은, 자, 붉은색이 남자고 파란색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보통 40세, 50세, 60세, 7, 80세, 90세까지 봐도 우리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많이 사네요. 그죠? 보통 지금 40세도 현재 나이 40세가 앞으로 40년, 여자는 46년 이상 더 살 수 있고, 현재 70세에 계신 분도 앞으로 14년에서 18년, 여자분은 18년까지 더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여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이제 내가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일찍 죽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망보다는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면서 산다는 게 과연 축복인지 재앙인지 이미 예고된 질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치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겠죠. 자, 치매에 대한 대비가 왜 필요할까? 자, 2017년도 바로 2년도 안 됐죠. 그죠? 2017년도 네, 약 72만 명입니다. 치매 환자가. 72만 명인데, 보통 보면 남자보다 우리 여자가 훨씬 더 치매에 진단받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도 우리가 보면 보통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제도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표출을 못하고 많이 억눌려 사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통계상에는 여자가 더 많이 치매 진단을 받는다. 그래서 여자가 더 위험하다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7년도에 치매 환자가 이렇게 72만 명이나 되는데 지금부터 30년 후에는 4배 이상 약 271만 명에 도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우리가 지금은 암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암보험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왜? 그만큼 발병률도 높고 또 경제적인 고통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암보험도 많이 가입도 했고 그리고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인데 자,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예고된 재앙이다라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래 살면서 어떻게 하면 치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매 유형별. 이건 뭐냐면, 치매가 이 뇌 구조의 어느 부분에 오느냐에 따라서 치매 그 성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느 분들은 이제 치매 먹는 거 이런 것죠. 어느 분은 집을 못 찾아오는 어떤 공간 능력, 어떤 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 잊어버리는 거, 모든 그런 어디 부분에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가장 치매에서도 대표적인 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예요. 치매 환자 중에 10분 중에 7분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최근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처음에는 약간의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한 건망증, 그 다음에 이제 경도, 경증, 중등도 이렇게 가면서 진행되는 게 바로 알츠하이머병 치매입니다.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치매 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간병이라든가 비용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되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자가 짊어지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왜? 당신은 모릅니다. 고통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배우자분이나 자녀분이 그런 경제적인 고통을 짊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보호자의 경제 활동을 보면 대부분 보호자 100명 중에서 78명, 그러면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한다라고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 바로 이렇게 경제적인 고통이 같이 수반이 되는 거겠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자녀분이 부담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자녀를 위해서 또 내 부모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잘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이 두려운 질병만큼은 내게 오지 않게끔 그리고 자녀에게 이런 열심히 살아온 내 일생을 소중하게 갖고 가고 싶겠죠. 자녀분에게 이런 고통을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만큼은 내게만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질병이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치매에 대한 대비 왜 필요한가? 제일 큰 게 방금도 얘기했듯이 바로 간병입니다. 간병. 간병이라는 것 자체는 결론은 그 경제적인 고통이에요. 금전적인 경제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자, 치매. 암보다 무섭다고 말하는 것은 자, 암 환자는 마지막까지 효도를 받지만 치매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죽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대한 대비는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자, 치매 단계별 환자를 보게 되면 최경도가 있고 경도, 중증도, 그다음 중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CDR 척도 해서 점수로 나타내는 건데요.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치매 단계가 굉장히 더 나빠지는 경우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경미한 경도인지 장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건망증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지나치고 치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닌 거.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이런 최경도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CDR 척도 0.5점인데 우리가 이 치매 환자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바로 경도 치매 환자입니다. 경도 치매 환자. CDR 척도 1점이겠죠. 경도 치매. 자, 우리가 치매 환자 10명 중에 4명 이상이 바로 CDR 척도 1점인 경도인지 장애를 앓고 있다. 경증 치매에 앓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할 때는 경증 치매의 보장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면
발병률이 훨씬 높은 질환에 대해서 보상받는 효과가 높겠죠. 자, 그러면 경증 치매가 있고 중증 치매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치매 진단을 하게 되면 보험사에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거 진단서를 보고 하게 됐죠. 진단서를 보고 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질병 분류 코드가 맞아야 보험금이 지급이 되겠죠.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오는 그 치매 F00입니다. F00. F00에서 F03까지가 치매예요. 자, 실손보험에서 이런 정신질환 같은 건 보장이 안 되죠. F00에서 F03인 이 치매 진단을 뺀 나머지 정신질환은 보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 진단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 코드가 다르죠. 요건 치매고 요거는 병입니다. 병. 네, 병. 그리고 치매의 별명 이건 선망입니다. 천망. 치매라기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선망 정도인데 이것도 F05 이것도 치매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됐다. 올해 풀린 부분이에요. F05에서 이렇게 CDR 척도가 1점에서 1점 경증에서 중증 3점 이상 중증 치매에 해당하는 걸 이 CDR 척도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중증 치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경증 치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증 치매보다는 경증 치매가 훨씬 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래서 경증과 중증을 적합하게 잘 조절해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 경증이 있고 중증이 있는데 그 우리가 CDR 척도라고 하는데 과연 0점부터 중증까지 어떠한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보면 자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그냥 정도입니다. 치매 안 들어가겠죠. 그런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건망증이 조금 심해져서 가는 부분입니다. 자 지속적인 건망증, 집안생활, 사회생활 하는데 약간의 장애 의심이 된다 하면 0.5점입니다. 이거를 최경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치매 보험을 만약에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CDR 척도 1점부터 이제 보상이 되잖아요. 그죠? 자, 가장 발병률이 높고 치매 환자 중에 10명 중에 4명 이상의 진단을 받는 게 바로 이 경증 1점, CDR 척도 1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들었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입니다. 그죠? 기억장애. 집안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장애는 있으나 정상 활동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보통 경증 1점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최근 기억은 이제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씻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서 약이 굉장히 과거보다 좋아졌습니다. 자, 0.5나 1점 정도 해서 약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 CDR 척도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치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건데 지금은 약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자, 경증에서 중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치매는 갑자기 확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드문 예고 지금은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약 복용을 하게 되면 중증 치매까지 가는 단계는 굉장히 길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경증 치매 정도의 보상과 중증의 적절한 조합으로 치매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경증 치매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CDR 척도 3점 중증 치매 보험 많이 가입들 하고 계시죠. 자, 중증에 대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한다. 대소변, 실금 나타나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도 치매 환자인지 눈으로 봐진다라는 게 바로 중증 3점입니다. 그래서 보통들 CDR 척도 우리가 1점, 2점, 3점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자, 최고 높은 5점, 중증 한 번 더 볼까요?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고 식사 시 먹여줘야 하고 누워 지내는 상태다. 이건 CDR 척도 5점. 굉장히 심각한 상태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CDR 척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점수로 그 치매의 증상 정도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는 항상 경증과 중증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내 자신도 모르고 식사도 먹여줘야 되는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지 요즘 라디오이고 TV이고 많이 광고가 나오죠. 매월 생활비 주는 중증 치매 진단비. 그죠? 자, 처음에 경도
진단 300만 원 주고 또 중등도 진단 받으면 또 200만 원 줘요. 합의 주고 그리고 중증 치매 받으면 1,500만 원 줘서 합의 2,000만 원 진단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85세에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랬을 때는 2,000만 원 치매 진단비를 받죠. 그리고 치매 진단 받고 나서 매월 100만 원씩 100살까지 살았을 때를 가정하면 앞으로 15년을 더 산다라고 가정했을 때 1억 8천만 원의 매월 생활비를 10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총 100세까지 수령하게 되면 2억의 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100살보다 더 오래 산다.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중증치매 진단 받을 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증치매 받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1년이나 2년 안에. 그러게 되면 중증치매 2천만 원 받고 매월 100만 원씩 주는 거를 3년을 확정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총 5,600만 원의 생활비와 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DR 척도 3점 이상 진단 받았을 때, 왜냐면 그때가 진짜 요양간병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중증치매 진단 받을 시 생활비 나오는 보험 이런 것도 굉장히 좋다. 자, 요거는요 경증치매에 한번 비중을 맞춰봤어요. 경증치매. 자, 경증치매가 아까 CDR 1점이라고 했죠. 1점. 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중증치매 진단받으면 2,000만 원. 그리고 CDR 척도 2점인 중등도 치매를 받게 되면 1,000만 원. 그래서 합이 이렇게 4천이 나오겠죠. 4천. 굉장히 담보 나쁘지 않겠죠. 그리고 파킨슨 진단. 파킨슨 진단도 요즘 굉장히 진단 많이 나요. 파킨슨 진단 받으신 분들은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단계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진단비 1,000만 원까지 넣었을 때 20년 납에 90세 만기입니다. 50세 여자분. 아까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해서 제가 50세 여자분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20년 납에 90세 만기를 했을 때, 자, 경증과 중증 합의해서 4천만 원 진단비 넣고 파킨슨 진단 1,000만 원 넣었을 때 20년 납 90세 해서 하게 되면 원금이 980만 원이에요. 월 4930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 80세 때 해지를 했어요. 80세 정도 가니까 내가 별 저기가 없을 것 같아서 해지를 만약 했다 했을 때, 자, 원금 980만 원 들어갔지만 해지하게 되면 1,411만 원 정도 나오고, 또 85세, 80세는 너무 빨라서 85세 했다 해도 원금 이상의 해지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치매 진단은 예고된 재앙이라고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별일 없으면 노후자금으로도 쓰실 수 있고, 또 별일 있을 때는 진단비를 받아서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을 줄이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자, 생명보험. 생명보험에는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바로 매월 생활비 받는 보험입니다. 100만 원씩, 매월 100만 원씩. 방금 얘기했듯이 경증 진단 받게 되면 300만 원, 또 중등도 진단 받으면 500. 그래서 200 추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중증 치매 진단 받으면 1,500 추가 받아서 합의 2,000만 원 진단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받게 되면 매월 100만 원씩 언제까지? 종신, 죽을 때까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월 48,600원이에요. 원금 1,16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80세 때 만약 해지했다 그럼 1,500 해지환급금 나오고, 85세 때 해지를 했다 그러면 원금에 준하는 거의 100% 환급률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 가족에게 내가 어떤 진단을 받아서 가족에게 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고통을 미리미리 대비를 한다면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속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경증 치매, 중등도 치매, 또 중증 치매에서 합의 4천 손해보험과 아니면 매월 생활비에 뭐 생명보험 그런 것도 있지만 실속으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 50세 하게 되면 CDR 척도 1점 1,000만 원, 경증 치매, 또 중증 치매 1,000 하고 이제 체중형으로 가게 되면 50세 여자도 월 36,000원입니다.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게 있죠. 실속 플랜으로. 또 50세 남자분 53,000원 정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매라는 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암보험도 있고 방송에서 얘기하는 뭐 이대질환 좋다 아니면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CDR 척도 2점 이상이면 뭐 치매 진단 받게 되면 나온다 이렇게 다 하지만 이런 모든 질환보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그래서
이제는 저희도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치매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어떻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치매란 뭘까 하는, 그리고 간병비는 어느 정도 드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방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치매는 단기 계속 올라가죠. 평생 진행되는 병이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두렵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 더 두려운 거예요. 치매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매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100세의 장수 시대인 만큼 이제 치매는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데요. 게다가 한번 시작되면 평생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으니까요. 치매 보험 준비해야 되는데 혼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보험에 대해서도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으니까 지금 바로 연락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어린이 보험 주제로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 보험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인데요. 만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성인 보험보다 그 보장의 내용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요즘 참 많이 찾고 계시는 이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린이 보험이라면 어린이가 생각이 나는데 네. 만 30세, 그러니까 지금 31세인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재는 보험 나이 30세, 만 30세까지 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고요. 제가 한 두세 달에 한 번쯤은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성인 보험보다 보장 범위라든지 보장 금액의 크기가 굉장히 크고 예. 그리고 또 오늘은 어린이 보험뿐만 아니라 30이 지난 그러니까 30에서 50이 돼가는 30, 50 세대에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무해지 보험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만큼은 아니지만 30세가 넘으신 분들도 무해지 보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장 금액이라든지 보장 범위를 늘리고 여러 개의 보험이 아니라 딱 하나의 보험만으로도 그만큼의 보장 크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지용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어린이 보험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굉장히 유리한 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만 30세이신 분들 혹은 그 아래의 분들은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관해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요.
10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30세 만기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물론 이제 뭐 각각의 장단점도 있고요. 예. 또 20살이 넘으신 그런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실 테니까 아주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10대의 자녀들을 예로 들면 30세 만기로 가입할 때의 장점은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그런 예. 장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약 3, 4만 원대로 어린이 보험 구성이 굉장히 크게 예. 가입이 가능하니까요.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30세가 지나서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겠네요. 예. 예. 30살이 돼서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다시 내서 10년, 20년을 납입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큰 부분이 사실 그 사이에 혹시라도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크게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30살 이후에 새로 보험을 준비해야 될 때 아주 좋은 그런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들을 준비하지 못하는 좀 불리한 조건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좀 단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과거에는 100세 만기와 30세 만기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는 약 3, 4배까지 났었기 때문에 많이 났었네요. 예, 이런 예. 부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경제 상황 때문에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해지 보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무해지 보험의 저렴한 보험료를 잘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크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10대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 약 7, 8만 원 정도의 보험료면 100세 만기까지 충분히 보험을 구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세 만기와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30세 만기로 가입할 필요가 요즘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네요. 이 30세 만기는 물론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예전에 준비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100세 만기도 무해지 보험으로 훨씬 저렴하게 준비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무해지 보험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가입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 해지 환급금이 없다 이런 단점이 있지 않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겠는데, 예. 무해지 보험이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납입 기간 동안에만 없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보통 예. 보험을 20년 납으로 설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20년 납으로 설정을 했다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대로 그 납입하는 기간 20년 동안만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일반 보험과 똑같은 해지환급금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일반 보험보다 오히려 더 많은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지환급금이라는 건 어차피 해지를 해야지만 발생을 하는 것인데요. 내가 해지할 생각이 없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시고, 예. 뭐 내가 처음에는 당연히 해지할 생각이 없었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해지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불리하지 않은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중간에 보험을 해지했을 때 약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30%에서 40% 돌려받는 거죠. 그런데 예. 이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면 애초부터 1,000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보험료만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미리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걸 고려하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무해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절대로 손해 나는 것이 아니고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저처럼 좀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요. 납입 기간이 끝나면 해지환급금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하면 뭐 보장의 범위가 훨씬 크고 또 유리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약들이 어떻게 좋은 건지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실손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보장 범위도 크고 나중에 노년까지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특약이 바로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예. 특약입니다. 치매까지도 앞서 강의에 나왔던 치매까지도 보장을 하는 그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특약이죠. 이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최대 5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에서 1억까지 보장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어린이 보험이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암진단금도 역시 최대 1억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두 가지 특약은 무해지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0세 만기까지 1억을 설정하기엔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 얼마, 90세 만기 얼마, 100세 만기 얼마 이런 식으로 복층 설계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성인보험에서는 5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까지만 보장하고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같은 뇌질환과 심장질환을 100%까지 해주는 가장 범위가 넓은 이 특약들도 지금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범위가 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뼈대가 되는 보험의 뼈대가 되는 중요한 특약들을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어서 어린 나이에 저렴하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새로운 보험을 또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장점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꼭 이런 부분들까지 잘 생각해 보시고 꼼꼼하게 따져보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장 범위가 크네요. 질병 후유장의 80% 미만 특약에다가 이 암진단비까지 최대 1억까지 준비가 가능하고 이대질환 보장의 폭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특약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큰 특약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큰 질환인데 같은 나이로 만약에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했을 때에도 이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같은 보험사에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은 당연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 계약이라고 하는 의무 특약들을 가입해야 되는 보험마다 그 의무 특약을 가입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의무 특약들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고 혹은 거의 없는 그러한 보험들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같은 보험사의 보험이라 하더라도 무해지 보험이냐 무해지 보험이 아니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벌어지듯이 어린이 보험이냐 성인 보험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특약들은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의료비 지출이 큰 그런 특약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아무도 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이제 짜여진 설계안대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화면에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보셨던 화면일 것 같은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뇌질환과 심장질환은 이제 사망률이 암을 넘어설 정도로 발생 빈도는 아직까지 암이 높지만 사망률로 따지면 이 두 질환이 더 사망률이 높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었고요. 우리의 식습관 같은 경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 어린이 보험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30살이 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50세까지의 분들도 만성질환만 없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설계안대로 가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작게는 이 뇌출혈 그리고 또 적당히 뇌졸중 이렇게만 가입을 하신다든지 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는 건강 상태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이 잔뜩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뇌출혈 빈도수가 20%에서 25%가량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뇌출혈 빈도수가 거의 8%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뇌경색, 뇌졸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급성심근경색만 준비하다 보면 한 15% 정도만 보장을 받게 됩니다. 협심증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얼마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를 꼭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을 해야지 이 두 가지 특약이 없는 보험사를 선택한다든지 이것들을 충분히 가입할 수 있음에도 상품을 잘못 골라서 뇌출혈이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아주 범위가 좁게끔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상황을 알게 되고 이러한 걸 알게 돼서 바꾸려고 했을 때 혹시나 내가 고혈압, 고지혈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또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또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강에 문제가 없는 50대 전에
그런 분들께서는 이 부분까지도 꼭 한번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장의 범위를 잘 확인을 하시고 뭐 가능하다면 어린이 보험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하고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보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어린이 보험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네, 이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젊을수록 사실 건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크게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미래를 또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보니까 그냥 대충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땐 조금 멀리 보고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질병우유장애 같은 특약 같은 경우는 노년기를 대비하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그쵸. 어린이 예. 보험을 준비할 때는 그냥 이 질병우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크게 고려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자녀 보험을 준비하면서 치매가 보장되는 질병우유장애 특약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 굉장히 와닿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예. 가격을 생각해서 80세 만기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지금의 어린이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의 성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고요. 이미 현재 50세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린 자녀들의 경우는 당연히 90세는 당연하고요. 100세까지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생존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병우유장애 같은 특약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100세까지는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최소 90세 만기까지는 설정을 하시는 것이 예.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보장 금액을 무조건 높이기보다는 질병우유장애 같은 특약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천만 원만 설정을 한다 하더라도 네. 눈 2천, 코 2천, 입 2천, 그리고 어깨 2천, 팔 2천, 손 2천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보장 금액을 무조건 5천, 1억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기를 좀 더 늘려서 보장을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30세 만기로 보험을 설정하면서 막 암 같은 경우는 1억 5천, 질병우유장애 1억 이렇게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질병우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 30세 이전에 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만기를 늘리는 것이 요즘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는 더 맞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네.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 때문에 갱신형 보험을 찾는 분들도 예. 계시고 또 하나는 가격을 떠나서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변의 분들이 권하는 대로 보험사를 선택하다 보니 갱신형 특약만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를 선택을 해서 갱신형 특약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입할 땐 당연히 갱신형 보험이 저렴하겠죠.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비갱신형을 가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보장만 끝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게 보험의 끝이 없습니다. 만기 때까지. 예. 예를 들어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고요. 당연히 70세, 80세가 되면 경제 생활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보험료는 계속해서 오르는 이런 예.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보험을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내 건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거를 없애지도 못하고 해지하지도 못하고 또 변경할 수도 없는 그런 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린 자녀의 경우는 갱신형으로 가입하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든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굳이 갱신형을 가입해서 나중에 어떤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해도 거의 3배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총 보험료가. 예. 근데 이거는 암보험만을 비교했을 때고요. 전체 보험을 다 갱신형으로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차이가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갱신이라는 거는 얼마나 갱신이 될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 표는 우리가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있는 가입 설계서에 있는 갱신 예시표대로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만큼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년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비교했을 때는 갱신 예시표보다 더 많은 금액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갱신형을 가입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보험일수록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녀가 성인이 돼서
본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 없이 본인의 경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꼼꼼하게 비교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어린이 보험은 미래를 보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만기는 최대한 길게 90세 최소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비갱신으로 어린 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갱신으로 준비하신 분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오를 때는 어떻게 좀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갱신형 특약이 많다라고 했을 때요. 예. 갱신형 특약을 줄이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 모르고 갱신형 특약 1억을 들어놨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다시 변경하기는 좀 그렇고 이 특약을 좀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줄이면 좀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부 감액이 되는 보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보험에 보면 가로치고 이렇게 감액 없음 이렇게 써져 있는 보험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감액은 되지 않고 그냥 삭제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특약을 삭제하고 다른 보험사에 비갱신형으로 또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입할 때도 갱신형을 가입할 때는 꼭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암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나올 텐데요. 소외감 혹은 생식기암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막 흔한 것이 전립선암, 방광암이 되겠고 여성분들은 유방암, 자궁암 등이 되겠는데요. 네. 이런 암들에 대해서 100% 다 지급을 하는 보험이냐 아니면 10%에서 20%만 지급하는 보험이냐를 꼭 따지고 암보험을 가입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저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대장내시경 많이 하는데요. 거기서 용종을 떼어내서 그 용종을 제거하고 그걸 조직검사를 해갖고 거기서 악성 종양이 나오면 그것이 바로 대장전막내암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장전막내암도 10%만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고 100% 다 지급하는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확인을 하시고 어떤 보험사에서는 이걸 100%냐 아니면 10% 20%냐 이걸 꼭 확인하셔서 내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까지 꼭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빈틈없이 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어린이 보험이나 무해지 보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고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더 이득이 되는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고 30세 전에 분들은 어린이 보험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준비하실 때는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으로 그리고 특약도 예를 들어 질병우유장애 같은 특약은 만기를 신경 써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얼마까지 가입이 되고 내 경제 상황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정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짧게 들어볼게요. 네네. 지금 사실 보험을 준비하실 때요, 내가 낼 수 있는 보험료를 먼저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한 10만 원 정도면 가입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맞춰져 오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격에 맞춰서 가입하는 보험일수록 빠진 곳이 많고 허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게 필요한 특약들은 빠지고 확률이 낮은 특약들만 잔뜩 가입돼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가격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특약들을 정리한 다음에 그 특약 위주로 뼈대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좋은 특약들 여러 번 지급되는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준비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입원을 그렇게 오래 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의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입원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 실비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입원비를 많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별로 아프지도 않은데 괜히 입원해서 보험금을 좀 청구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진단비 위주로 가입을 하시고 요즘 의료 추세라든지 또 앞으로 미래를 조금 더 멀리 보셔서 요즘 추세에 맞는 그런 보험으로 꼼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만 30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들 보험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리니까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보험 플랜 119 연락이 됐는데요. 네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전문가분께서 설명한 것처럼 예. 지인분 통해서 갱신형 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예. 요거를 뭐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방송을 보고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거네요. 예.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볼게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43세입니다. 43세이시고요. 아프시거나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따로 없으시고요. 네네. 두 가지 증권 모두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에서 가입을 하셨던데 뭐 지인분을 통해서 준비를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지용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올해 43세 되신 남성분의 증권인데요. 2017년도에 삼성화재에서 2건의 증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뉴플러스 건강보험과 또 암보험 유비무함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유비무함 같은 경우에는 15년 납 15년 갱신 상품으로 보이네요. 총 보험료는 23만 6천 원입니다. 자, 문의사항을 확인을 해볼게요.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갱신형 보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민지용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갱신형 특약이 정말로 이렇게 보기에도 참 많아 보이는데요. 먼저 삼성화재 뉴플러스 건강보험의 경우는 네. 지금 보험료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네. 갱신형을 가입하실 때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데 네.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금액으로만 봤을 때 보장에 들어가는 금액은 한 7, 8만 원 정도로 돼 보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적립보험료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적립보험료가 거의 한 100% 정도 설정이 돼 있어서 금액이 좀 높은 거고, 네. 처음에 이걸 가입하실 때 설명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년 납 100세 만기잖아요, 일단 형태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간에 3년 갱신형들이 굉장히 많이 설정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갱신이 지금 처음 가입하실 때 한 뭐 20년 동안만 갱신이 된다라고 알고 가입하셨나요? 아니면은 끝까지 다 갱신되는 걸 알고 가입하셨나요? 20년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님처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가입할 때 보면 20년 납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3년 갱신형이 많아봤자 한 6번만 갱신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20년만 갱신이 되는 게 아니고요. 20년 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갱신형이 아닌 기본 계약들은 20년만 내면 끝나는 거지만 3년 갱신이라고 써져 있는 그 모든 특약들은 100세까지 전부 다 금액을 예. 내야 되는 그런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지금 43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남은 기간 거의 한 20번 정도를 갱신하게 되는 네. 예,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갱신형인데도 굉장히 보험료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갱신형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갱신으로 해도 이 정도 금액이 안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보시면 뭐 실손보험이야 전부 다 갱신형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암진단 특약,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입원, 수술과 같은 비갱신으로 준비했다면 좀 가격이 높을 만한 것들이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저렴하죠. 그런데 이게 앞으로는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금액을 정말로 감당하실 수 없을 수준으로 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 강의한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는 뇌에 대한 100%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심장의 100% 특약을 가입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지금 이 보험 경우에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굉장히 좁은 범위로 가입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보장 범위로도 좋지가 않고 갱신 형태이면서 비싸기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보험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암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시기에 암보험을 또 가입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15년 갱신형인 건 알고 가입하셨죠?
네, 이거는 갱신형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갱신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다 갱신형으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한 10년 정도, 15년 정도 지나면 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실 확률이 더 높아 보이고요. 그러면 보장 크기라든지 보장의 어떤 범위도 넓거나 크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조차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다행히 가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비보험도 지금과 그때 가입하셨을 때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험 두 개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무해지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무해지 보험을 준비하시게 되면은 보험료가 최소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면 지금 있는 보장보다 훨씬 더 크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없는 뭐 질병우유장애 특약 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이런 특약들도 다 같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34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암 수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없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더 많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전부 다 실손을 제외하면 전부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고 무해지 비갱신형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 새로 가입하실 수 있는 넓어진 특약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전화 너무 잘 주셨고요. 갱신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하시고 무해지 보험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또 궁금증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